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뉴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과실치사 혐의 수단장 등 8명을 처음에는 과실치사 혐의로 올렸다가 그중에 중명 2명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국방부 경찰의 조사 결과 이첩.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단장을 지키려고 외압을 넣었느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그 부모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1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이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군요.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 라고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 대대장 계급이 중령입니다. 그래서 육군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계급이 바로 이제 중령 계급인데요. 자기 울타리를 가진, 자기 위병소를 가진 부대, 우리가 부대다 했을 때의 그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 대대장, 이게 중령 계급입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을 했다.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입니다. 그쪽에서는 수단장부터 초급 간부까지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가 이제 이를 재검토를 해서 2명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저 군생활 할 때 돌이켜 보면은 우리 부대에서 신령병이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백담사 입구 용대리라고 하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는데요. 당시에는 부대명이 5320 부대였습니다. 12사단 52연대 4대대 15중대. 지금 아마 직제가 다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잠시 행정반에 있었는데요. 탈영병이 발생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정반에 있으면서 똑똑히 그걸 볼 수가 있었는데 쭉 그러니까 수직 지휘계통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바로 1시간 이내에 막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분대장이 있습니다. 분대장, 대개 부사관인데 별명이 하나, 하사관 계급이지요. 그 다음에 분대장 다음엔 누굽니까? 소대장, 소위, 혹은 중위. 그 다음 대대장, 대위. 중대장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대장, 아까 말씀드린 중령, 연대장, 대령, 사단장, 투스타, 뭐 군단장,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책임 소재가 묻는 전화가 막 불이 납니다. 보안대에서 전화 오죠. 안기부에서 전화 오죠. 육군본부에서 전화 오죠. 사단사령부에서 전화 오죠. 연대본부에서 전화 오죠. 대대 난리치죠. 아마도 지금 이 해병대에서도 우리 병사가 불행하게도 어, 홍수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익사를 한 그런 사고가 이제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숨진 해병대원과 같이 수색 활동에 참여한 부사관, 유관급 장교 6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군생활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던 부사관들, 유관급, 유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소대장, 중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처음에는 혐의자로 몰아갔다가 이번에 이제 제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 개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6명 중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병의 부모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보겠다.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되고 또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 앞으로 아들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의 정치 공세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 안 가려진다. 진실은 향후 국회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특검하자는 겁니다. 국방부가 외압을 넣어 박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고 결국 사단장을 뺀 채 이첩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의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이 담긴 이제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김 의원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의 공범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은 온 세계가 알아주는 우리 국군의 정예부대입니다. 최상병 익사 사건, 철저하게 유가족 입장에서 책임자를 가려내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명예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주 임무는 홍수 실종자를 수색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를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계 방어망이 뚫렸을 때 그때는 지휘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의 주 임무가 아닌
대민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상병 익사 사고는 철저하게 유가족 입장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조차 해병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병대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일부 군인들이 야당의 정치 공세를 의식한 나머지 과도하게 일을 벌이고 군 지휘부를 무조건 범법 혐의자로 몰아가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군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집단입니다.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순간 두 군대는 죽은 군대가 아닙니다. 죽은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국민이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